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할 때 종전선언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원문은 2018년 9월 25일자 청와대 게시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이 아주 많지요. 그런데 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들고 나와서 세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이 단어,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고 이것을 지금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그것을 분석해 보기로 합시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말입니다. 한국이 65년 전에 정전협정을 체결하고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채 정전 상태로 65년이 흘러왔기 때문에 이제라도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전쟁을 종료하겠다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을 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2018년에 하겠다 하고 있지요. 결국 2018년에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전쟁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하는 그러한 선언을 하겠다. 이런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종전선언이 전쟁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하는 것, 이 부분부터 분석을 해 봅시다. 전쟁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한다. 그러면 이런 선언은 언제 하게 됩니까? 전쟁을 하고 있을 때 하겠죠. 전쟁을 종료하려면 종료할 전쟁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전쟁 중일 것, 이것이 요구되는 그러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전쟁 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밝혀봅시다. 사전적 의미로 전쟁 중이다 하는 것은 조직적인 무력투쟁 또는 폭력 행위가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중, 전쟁이 현재 진행 중인 것, 이렇게 풀이합니다. 이러한 무력투쟁 혹은 폭력행위가 조직적인, 특히 국가라는 이런 조직이 이것을 주도하는 이런 전쟁에 있어서 대표적인 사례를 든다면 그것은 전투가 될 겁니다.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전투란 양측의 군대가 조직적으로 무력투쟁을 하는 것, 무력으로 싸우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과 북측이 이러한 전쟁 중인가? 그것은 그렇지 않죠. 전투 중인가? 현재 전투 중이 아닙니다. 대한민국과 북측이 이러한 전쟁 중 혹은 전투 중이라고 하는 것을 끝낸 것은 한참 되었습니다. 65년 전에 끝냈고 65년 동안 이러한 전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 한반도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지해야 할 전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전투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공식적으로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공식적 종료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국제적으로 유효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정식 절차로 종료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1953년 7월 27일의 정전협정입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전투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정식 절차로 65년 전에 종료되었다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만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가 겉으로 묘사를 했던 전쟁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65년 전에 성취되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심지어 법적 효력조차 없는 그런 전쟁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하는 그것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공식적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전쟁 종료, 전투 종료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만일 그가 말하는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전쟁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쓸데없어서 무효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말하는 종전선언이 평화협정을 단지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것인 경우, 그 경우를 살펴봅시다. 평화협정의 다른 말로서 종전선언을 쓴다. 이것은 변호사 화법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수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그의 말을 분석해 보기로 하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채 65년이 흘러왔기 때문에 이제라도 적대관계를 중식하고 전쟁을 종료하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을 하자. 이것은 청와대 2018년 9월 25일자 게시물을 참조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적대관계를 중식하고 전쟁을 종료함, 이 어구를 대문자 A로 치환을 해 봅시다. 그러면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채 65년이 흘러왔기 때문에 이제라도 A라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을 하자. 이제 A라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을 하자. 이것을 좀 깊이 살펴보기로 합시다. A라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제는 일반론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쟁을 종료하는 일반적인 방식, 가장 정상적인 방식,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전쟁을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두 단계로 그것을 종료합니다. 제1단계는 행위로서의 전쟁을 끝냅니다. 이것은 전투 중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전투 중지는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중지할 수 있는가? 하나는 그냥 잠시 전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공백기 또는 소강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우연히 어떤 기회에 소강 상태라는 것은 곧 재개된다 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지요. 그런데 이 멈추는 상태, 전투가 중지된 상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위 자체를 멈추는 것, 이것을 휴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법적 효력이 있는 정식 절차를 밟아서 그 정식 절차에 의해서 행위를 멈춰야만 하는 경우, 그래서 멈추는 것,
이것을 정전협정 체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의 두 가지 경우하고 이 세 번째 정식 절차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소강 상태에 있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양측의 사전 합의가 없이 그냥 멈춰 있었다든지 하는 휴전, 이 경우는 다시 전투를 개시할 때 선전포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투 재개 역시 그냥 재개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 정식 절차로 정전협정을 체결하고 나서 다시 전투를 재개할 경우에는 선전포고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아직 전쟁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때 전투를 재개할 때에는 정전협정을 파기해야만 전투 재개가 가능합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정전협정을 파기한다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약속을 파기할 때에는 거기에 부담이, 책임이 부여됩니다. 징벌이 따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의 두 경우하고 정식 절차에 의한 정전협정 체결로 전투를 중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대단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종료하는 2단계가 있습니다. 결국 정전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1단계, 정식으로 보았을 때 두 번째 2단계는 이제 2단계는 역시 법적 효력이 있는 정식 절차로 전쟁을 끝내는 것인데 기업의 같은 경우에 청산 절차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 뒷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예로서 평화조약, 평화협약, 평화협정, 강화조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내 같은 의미고 사용하는 경우에 따라 달리 쓸 뿐입니다. 이러한 평화조약의 예로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평화조약,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평화협정 이것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혹시 우리 국민 가운데에는 평화협정을 하면 평화가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는 국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흔히 부동산 조약, 부동산 매매 계약, 조약도 계약의 일종이니까 이러면 부동산을 누군가가 취득을 하든지 이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평화 계약, 조약 이런 것을 하면 평화를 한 상자 넘겨받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평화조약을 맺으면 평화협정을 맺으면 온 세상에 평화가 충만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당치 않은 이야기지요.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반도에 평화협정을 맺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 평화가 생겨나는, 그로부터 평화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하던 전쟁을 그만두는 그런 협약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전쟁이 멈추면 평화인가? 그 다음 평화는 다시 순간순간 평화가 되도록 강력한 안보와 국가 질서가 잡힌 그런 국정 운영을 해야 평화가 깨어지지 않게 되겠죠. 평화는 밖에서 들여오거나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전쟁을 종료하는 방식 2단계를 이야기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1단계 정식 절차에 의한 그 정전협정 체결, 이것은 성취된 지가 이미 6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물론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2단계 뿐인 것이죠. 평화협정
혹은 평화조약이라고 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65년 동안 정전협정이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이 전쟁이 현재 계속 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신뢰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상황을 설명하는 방식에 또 문제가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면 역시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는데 그렇다면 결국 한반도의 문제는 6.25 전쟁 문제가 됩니다. 6.25 전쟁을 어떻게 뒤처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가. 6.25 전쟁과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는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또 한 가지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A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 A라는 것은 바로 이 둘 중 하나가 되겠지요.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아니면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는다. 이 둘 중 하나일 것이 명백합니다. 한반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평화협정 여부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현상유지이므로 선언할 필요가 없겠지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A라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을 한다고 했습니다. 평화협정을 지금까지 체결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체결하지 않는다고 선언을 하겠다. 서둘러서. 이것은 좀 논리의 모순이 되지요. 결국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A라고 하는 것은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앞에 소개했던 청와대 브리핑에 있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이야기는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선언을 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그는 이것은 법적인 선언은 아니고 정치적인 선언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선언이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전쟁을 종료한다는 것을 대문자 A로 치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문자 A를 그 본뜻을 밝혀냈지요.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그것이라고. 여기에서 나는 지금까지의 이 논증, 이것을 토대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2017년 이후에 방금 설명한 이러한 나의 정의, 거기에 반하는 종전선언의 개념, 특히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이 종전선언의 개념, 현재 알려져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밝히는 것은 현재 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종전선언이라는 것에 대한 사전이라든지 기타 언론기관에서 나온 그 개념 규정, 개념 설명이 잘못되었다. 그것을 밝히고자 하는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종전선언은 평화협정 체결 선언이다. 이렇게 개념 정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뜻이 이렇게 되겠죠. 정치적으로, 법적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정치적으로 평화협정 체결 선언을 하겠다. 이것을 2018년 내에 하겠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는 이것은 정치적 선언이므로 취소도 가능하다. 미국은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심사숙고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언을 하면서 도덕감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아닌 소리인 것이지요.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자는 정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이라는 말이 붙었건 안 붙었건 65년이나 지나서 지금에 와서 이 중요한 국토와 국가의 운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평화협정 체결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종전선언이라는 말로 포장을 해서 이야기를 한다. 만일 미국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이 평화협정 체결 선언에 참가해서 거기에 서명을 한다면, 거들고 나선다면 서양에서 법적인 효력이 있는 이 언약의 효력에 구속당하게 될 겁니다.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2018년 9월 20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평양을 다녀와서 대국민 보고를 했을 때 그때의 그 언론 보도 그리고 9월 25일 청와대의 브리핑 이런 것들을 참조했을 때 지금까지의 내용, 이 종전선언이 무엇인가, 그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평화협정 체결을 선언하는 것이 종전선언인데 그것이 선언하는 순간 평화협상이 바로 시작된다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미 평화협정 체결 절차가 개시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평화협정 체결이 시작됐기 때문에 끝내는 것만 남게 됩니다. 평화협정의 마지막 조인하는 것, 그것만 남게 되고 그 과정에 어느 정도의 이야기를 주고받을지 그런 것이 조금 남아있을 뿐이죠. 이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말하는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협정 체결을 선언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개념 정의를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김정은의 메신저, 말 전달자, 말 심부름꾼으로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때 그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처신하였는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보기로 하지요. 그는 먼저 김정은의 뜻을 지지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했고 김정은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는데 그것이 바로 2018년이 가기 전에 가능하면 10월에 또는 2차 미북 회담 때 이런 식으로 뒤에 설명이 덧붙었죠. 그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평화협정 체결을 선언하라. 그것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평화협정 체결 선언이라고 하는 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선언을 하기만 하면 그와 동시에 평화협상이 시작된 것이다 하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스스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 종전선언이라고 이야기되는 그 본질은 평화협정 체결 선언이라는 것의 효과는 그 선언을 함으로써 바로 그때부터 평화협상이 진행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이
만일 평화협정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상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이러면은 아직 좀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그것을 이야기할 여지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말을 하지요. 그런데 종전선언을 하면 이미 평화협상이 개시된 것입니다 하는 그의 뒷말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평화협정은 누가 하는가? 가령 4개국이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혹은 3개국이 한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지금 평화협정 하겠다고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김정은이 이 평화협정 체결 선언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당사자 자격이 없는데 하겠다고 하니까 이 말을 가려버리고 종전선언이라는 그냥 선언, 정치적 선언 그걸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엄연히 평화협정 체결 선언입니다. 그걸 함으로써 평화협상이 이미 개시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할 자격도 없는 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개시를 하니까 너희들이 평화협정을 체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객 전도 혹은 그 앞뒤를 뒤바꾸는 이런 것이 지금 아주 혼화돼서 나타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평화협정 체결 선언과 관련해서 김정은의 뜻을 지지했다. 그랬는데 막상 뉴욕에 가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종전선언 부분은 제외하고 그 다음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발표한, 백악관에서 발표한 2018년 9월 24일 양자회담 후의 그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그러면 문재인은 김정은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다고 이야기를 전한 것이지요. 그 다음으로 그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이것이 공동 목표인데 이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부터 앞으로의 과정에서 아주 긴밀히 협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앞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김정은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현존하는 제재들을 지속적,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에 동의했다. 중요하다고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완전한 비핵화, 그것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고 하는 이 개념, 그것이 김정은이 이행해야 하는 비핵화로 결론이 나 버렸습니다. 3자 일치된 의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중간에서 그렇게 전달을 했고 그렇게 확인을 했으니까. 그러니 김정은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하겠다고 한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에 근거해서. 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게 준수하겠다 하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약속을 했고 유엔 제재를 최종적이고 완전히 비핵화가 검증될 때까지 강행하겠다는 것도 약속을 했다. 그것이 보도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 전반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서 아주 전폭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떻습니까? 이 김정은을 지지하는 쪽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 전후 단락에서 이 둘은 결코 합치될 수 없는 부분이 보이지요. 그런데 그 둘을 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자기가 나서서 이것을 책임지겠다. 이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2018년 9월 30일 연합뉴스의 보도가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북측에서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 미국이 종전선언을 하고 나아가서 평화협정까지 체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협정 체결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전선언을 함과 동시에 이미 평화협상은 시작된 것이라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2018년 말까지 하자는 것이 청와대 정부의 뜻인데 이제 9월 30일 북측에서는 그것만으로 안 되고 그것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평화협정까지 다 체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온 것이죠. 그들은 평화협정까지 체결하는 이것이 비핵화의 전제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그것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북한의 비핵화는 시작할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심각한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다 뒤엎는 그러한 주장인 것이지요. 게다가 이 자리에 민주당의 홍익표 이재정 의원이 동참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과연 미국 상원의 외교군사위원회 의원들의 이야기가 옳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청와대 정부에서 정치적 선언이니까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하자 이렇게 하는 그러한 설득에 넘어가지 않고 설령 정치적 선언이라고 하더라도 비핵화의 진전 없이 종전선언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VOA 코리아에서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핵화 진전 없이 평화협정 체결 과정을 개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과연 미국은 미국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종전선언이라는 말로 감쪽같이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은 그것이 평화협정 체결 과정이 개시되는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속지 않는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죠. 종전선언, 이것이 평화협정 체결 선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번째로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왜 이렇게 종전선언을 서두르는가 그것을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는 종전선언을 2018년 내에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할 것은 이 평화협정 체결 선언이라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선언만 하게 되면 평화협상도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너무나 지나치게 재촉을 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는 것이 송영길 의원입니다. 그가 YTN 라디오하고 2018년 9월 13일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런저런 힌트를 많이 주었기 때문입니다. 송영길 의원의 말에 따르면 2018년 내에 김정은이 모스크바를 방문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좀 알 수 있는 것이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데 2001년 김정일이 푸틴과 북한 러시아 철도 사업 기본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모스크바 선언이라고 하는데 러시아의 푸틴과 북한의 김정은은 이 모스크바 선언이 지금도 유효하다.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이 가기 전에 김정은이 푸틴을 만나서 이것을 다시 손봐서 지금 쓸 수 있게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결국 남한과 북한, 러시아가 연대하고 밀착되는 것, 그것이 지금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 종전선언을 서두르는 끝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밀착은 어떤 식의 밀착인가? 송영길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진 핫산 프로젝트라고 하는 지금처럼 유엔 제재 하에서도 그 제재를 하지 않는 그것이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거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진 핫산의 그 거래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러시아처럼 그 제재를 뚫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그래서 이 나진 핫산 프로젝트라는 것을 성사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평화협상의 개시라고 볼 수 있는 이 종전선언을 하고 나아가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하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유엔 제재를 배제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연결된 일들이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 그리고 그 직전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했는데 이것도 이 러시아와의 밀착 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스크바 선언을 재확인하는 이런 것들, 이것이 다 되었을 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그 남북 러시아의 그 연대,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송영길 의원은 이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진 핫산 프로젝트와 이 철도가 연결이 된다면 당장 블라디보스톡의 아파트 값이 뛸 것이다. 블라디보스톡의 아파트 값이 뛰는 것이 왜 송영길 의원에게 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게 중요한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정부 그리고 민주당 등의 정치 세력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남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그리고 연대해서 하는 사업, 그것을 지금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것이 종전선언을 서두르는,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까지 요구를 하는 그 배경으로 볼 수 있다. 그 배경을 알려주는 그런 힌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김정은과 푸틴과 밀착되어 가는 것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런데 이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 5천만 국민의 대한민국에 또 다른 큰 일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부터 그 내용을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5번째, 먼저 비무장지대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전협정문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비무장지대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군사분계선에서 남북으로 각각 2km를 비무장지대라고 하고, 이 테리토리, 여기에는 군인이나 민간인 그 누구도 출입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허가하지 않는 한. 그러면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원칙적으로 출입할 수 없다. 한 명도 할 수 없다. 또 이 경우에는 북측에서도 한 명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것은 좀 경우가 다르죠. 물론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출입을 제한하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명도 출입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 곳은 없지요. 그러면서 이 정전협정문에서 이렇게 출입은 못하는데, 다만 책임을 지는 경우는 따로 규정을 해둔다 이랬습니다. 민사, 행정, 또 구제, 이렇게 구제를 해야 하는 책임은 비무장지대 중에 남측은 유엔사령부가 담당을 하고, 북측은 현재 그 김정은 정권 그 북측과 중국 측이 공동 책임을 진다. 이런 부분에서 김정은도 고민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설령 그들이 이제 한반도를 두 나라로 나눠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 정전협정문 상에서 중국은 북위 38도선 이북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분명히 외교적으로 또 어떤 협정을 통해서 해결을 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할 여지가 좀 있다. 이렇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정전협정문에서 그 비무장지대 테리토리라는 것을 흔히 우리가 영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한반도 주민이 한 명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원칙인 영역.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 영토냐?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것은 우리 영토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현상을 두고 봤을 때, 실질을 두고 봤을 때, 그 들어갈 수 있는 자가 거기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좀 더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고, 그런데 지금 한반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판문점 선언 2-1항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적대행위 수단을 철폐하고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하겠다. 양측에서 결국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군인이 들어가 있는데 양측에서 다 나오겠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2018년 9월 27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밝힌 내용이 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한 이야기인데, 남북 군사 합의서에서 현재의 정전협정을 준수하는 수준을 상당히 높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전협정이 거기에 쓰여져 있는 문구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그 비무장지대에 우리
국군이 들어가서 거기서 작전을 하고 활동을 하고 했던 것은 사실은 그 정전협정은 조금 깨뜨린 면이 있죠. 그런데 일치 안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역시 그 국방부 대변인이 밝히기를 이제 국방부 장관이 새로 왔는데 그 장관에게 보고를 할 때 한미연합사의 부사령관도 왔다고 합니다. 이 보고한 내용이 바로 남북 군사합의서 중에서 JSA 비무장화 그 부분을 보고를 했더니 그것을 듣고 있던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비무장지대에서 남북한 양측의 군인들이나 장비들 이것을 다 빼겠다고 하니까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GP 철수 문제는 유엔군 관할이기 때문에 유엔군 사령부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는 두말 없이 따르겠다, 당연한 일이다 이런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지요. 그뿐 아니라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인 일련의 선언들, 남북 군사합의서 등에 따라서 남측과 북측이 모두 이러한 주한 미군 사령관 지명자의 이야기에 수긍하고 따르겠다고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설명한 이런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살펴봅시다. 우리 대한민국 지도를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십시오. 한반도 지도에 보면은 허리 부분이 될 겁니다. 이 허리 부분을 남북으로 폭이 4km인 그 벨트 모양으로 쫙 동에서 서로 잘라서 그것이 통째로 잘려나간 것이다.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이미 두 조각이 나고 우리 대한민국은 대륙으로부터 떨어진 섬하고 동일하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도 대한민국은 지금 같아서는 섬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지금의 상황을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한 것인지 모를 일입니다. 이 허리 부분의 띠 모양으로 잘라버린 그 선이 바로 비무장지대 테리토리, 정전협정문에 있는 문구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이번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김정은이 합의해서 만들어낸 일인데 이 완충지대로 있던 비무장지대 테리토리라는 것을 남에게 넘겨준 것이지요. 결과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 한반도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그 폭이 4km인 띠 모양의 영토를 유엔사의 배타적인 관할지로 넘겨버린 겁니다. 돈 받고 팔지도 않았고 또 그것이 남의 땅이라고 정해놓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갈 수 없는 곳,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비무장지대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했던 것을 국민 여러분이 기억할 겁니다. 법 좋아하는 사람이 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저지른 이 결과가 결국 남북한의 어떤 군인이나 어떤 민간인도 우리 남북한의 북측의 주민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은 한 명도 그 영토에 들어갈 수 없는 곳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법적으로 옳은 일을 한다고 한 결과 그 땅은 우리 주권이 미치지 않게 된, 현실적으로는
문재인이 그 땅을 미국에 줘버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한미연합사는 실제로는 미군이 그리고 미국이 관리하는 곳이지요. 소유권 행사를 못한다는 점에서 그 땅은 미국의 신탁 통치 하에 넘겨준 것과 같은 그런 결과로 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실제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8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우리의 영토 주권을 축소시킨 것입니다. 영토의 일부를 떼어서 남에게 준 것입니다. 소유권을 정리하지 않은 채 우리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지요. 그래서 비무장지대의 영토가 이렇게 되어버렸다 하는 거 하나, 그리고 이어서 또 영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쭉 이야기해 오던 것으로는 6번째가 되겠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 즉 평화협정 체결을 시작하는 이것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역시 우리 한반도의 지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현재 군사분계선으로 나뉘어 있고 남쪽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있고 북쪽은 김정은이 불법 점령하고 있는 미수복지구입니다. 우리가 수복해야 하는데 수복하지 못한 지구,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반도를 이렇게 둘로 나누었을 때 군사분계선 남쪽은 어떤 곳인가? 그것은 UN 결의에 따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국가가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유엔은 남한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국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에서 합법 국가로 간 것은 내가 이전에 이미 논증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책을 찾아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은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 국가로 인정했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건국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구도 하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해 봅시다. 정전협정을 하게 되면, 이러한 상태에서 남북이 정전협정을 하게 되면 이것은 6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국가인 대한민국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을 점령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 되지요. 그러면 이 경우에 정전협정으로 군사분계선은 국경선으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헌법상 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은 미수복지구로 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사항들을 종합해보면 유엔에서 볼 때 한반도 유일의 합법 국가는 대한민국이고, 전쟁을 멈추기 위한 정전협정으로 지금은 이 군사분계선 위쪽으로 우리가 점령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 위쪽은 국가가 있는 영토, 어느 국가의 영토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토이지만 미수복지구로 남아있고, 그리고 군사분계선은 국경선이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는 통일이 가능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5년 동안 정전협정이 유지되고 있는 지금까지 우리는 통일이 가능한 상태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 지금부터 앞으로 평화협정이라는 것을 맺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2017년에 군사분계선 북측의 그 북한이라고 하는 곳의 위상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발벗고 나서는 바람에 아주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는 북측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이 국가다, 그런 국가가 있다 하는 인식이 대단히 널리 퍼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건국 70주년 행사까지 했죠. 그뿐 아니라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마치 정상국가처럼 행동을 했고, 또 평창 동계올림픽에 와서 홍보를 함으로써 정상국가라고 홍보를 했다고 분노를 샀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분노한 것은 주로 미국인들이었죠. 이렇게 된 상황에서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 군사 분계선은 국경선으로 됩니다. 결국 한반도가 두 나라로 갈라서게 되는 것이죠. 국경선이 돼서 두 나라가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북측은 통일을 지향하고 우리 역시 통일을 지향합니다. 통일을 아예 하지 말자, 솔직하게 할 수 없으니 하지 말자, 이러면 모르겠는데 남쪽이든 북쪽이든 그것은 누구도 감히 이야기할 수 없는 일이고, 더구나 우리는 헌법에 그것을 넣어 놓았죠. 물론 북측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왜 통일이 안 되는가? 남한과 북한은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이념으로 채택하고 있고, 그리고 전 국민이 존엄한 인간으로서 평등합니다.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측은 군주 주권주의를 취하고 있고 계급제, 그러한 집단입니다. 둘이 합칠 수 없는 이유는 더 낙후된 군주 주권주의가 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로 따라 올라오는 길밖에 없는데,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합칠 수 없는 것이죠. 후퇴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주권주의가 계급제, 군주주권제로 내려가야만 통일이 가능한 것이죠. 키가 큰 사람과 키가 작은 사람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높이의 물건을 찾는다고 하면 높은 쪽에 맞출 수 없죠. 낮은 쪽에 맞춰야 합니다. 제도도 동일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후퇴해야만 통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행정적으로 우선 통합이 어렵고, 그뿐 아니라 북측에서는 체제 유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내놓을 수 없다. 따라서 일단 군사 분계선이 국경선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일 뿐이지, 이것을 통해서 다음 차원의 통일로 간다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지금 통일할 수 없고 평화협정을 맺은 뒤에도 통일할 수 없다. 이것이 바뀌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로 합쳐질 수는 없는가? 통일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합쳐질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차지해버리는 것, 다시 말해서 무력으로 점령하는 것, 그것으로만 하나가 됩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전쟁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긁어부스럼을 만들면서 또 역사적으로 65년 동안 잠자고 있던 이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것을
제 역할을 하면서 잠들어 있던 이것을 건드려서 이제 활화산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평화협정까지 맺겠다고 하는데 맺으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는 통일이 어렵다였습니다. 그런데 종전선언이라는 것을 시작을 해버리고 나면 통일은 불가능하다로 굳어집니다. 현실을 알게 되는 계기로서 환영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통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남아있는 것은 전쟁으로 한판 승부를 내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은 그랬다고 치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러한 것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일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야 하겠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죄는 그러면 무엇인가? 첫째는 통일을 방해한 죄라고 하겠습니다. 통일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었으니까, 만들게 될 것이니까. 그 다음으로 비무장지대의 영토를 한미연합사에 넘김으로써 결국은 영토 주권을 축소시킨 죄, 이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분계선 북측의 영토를 김정은에게 줘버리는 죄,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 국경선이 되면서 아주 북측 땅이 되죠. 미수복지구가 아니고. 그런데 이 경우에 평화협정을 맺어서 그 군사분계선 북측을 김정은에게 주는 일은 물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또 이것은 국회가 동의를 해준다고 해서 남북국회를 열어서 그렇게 해결해 버릴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의 영토 주권을 좌우하는 것이고 결국은 국가의 존속 여부를 좌우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주권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 주권자를 대표해서 대리해서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무장지대의 그 영토주권 축소 이 부분은 헌법에 여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 등 이런 것을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바로 이 헌법 제60조 제1항에서 이와 같이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을 할 때는 맺을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후 동의가 아니라 이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는다고 해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것이 효력이 없는 것이 유효로 되는 것도 아니겠죠. 그것은 그렇고 헌법을 개정한다고 한다면은 이 헌법 제60조 제1항에서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놓은 이 부분은 반드시 삭제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권의 제약을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이 그것을 의안으로 제출을 해서 해결을 한다. 이것은 전범 국가에게 요구되었던 그런 불이익이라고 할까? 그러한 그 연합국의 횡포, 그것이 살아남아 있는 것인데 우리 헌법에도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이렇게 영토를 남에게 넘겨주고 주권을 제한되게 한 대죄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저질렀다. 이런 경우는 탄핵 없이 형사소추가 가능한 경우이고 또 물론 당연히 탄핵소추의 사유가 충족된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